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영어 32번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강의는 21번 문제로 진행을 했죠. 이 밑줄 친 빈칸이 다음 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밑줄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어떻게 혼자 공부하면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자, 오늘은 32번 빈칸 문제를 풀 건데, 자, 이 빈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 어떻게 풀면 좋은지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 팁들은 이전 강의를 보고 팁을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25학년도 수능 영어 32번 이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그 답을 찾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독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학년도 32번 문제인데요. 역시 이 문제는 오답률 1위였습니다. 보통 빈칸 문제가 오답률 1위, 2위, 3위 안에 들곤 하죠. 그래서 빈칸 문제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32번 혼자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풀어본 친구는 꼭 일시정지하고 혼자 풀어보시고 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25학년도 32번 문제를 왜 어려워했을 거냐? 일단은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되게 깁니다. 되게 길어서 해석하기 어려웠을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 of가 나오면서 이 of가 어떤 걸 수식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even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이 even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주제와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but에 대한 해석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but 앞뒤로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의 내용이 나온다라고만 알아뒀던 친구들은 이 빈칸 문제 해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유의하면서 32번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Education at its best로 시작합니다. 자, education으로 시작을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받아들일 때 첫 세네 문장을 읽으면서 뭘 해야 돼요? 바로 주제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주제를 찾기 전에 뭘 찾아야 돼요? 소재를 찾아야 됩니다. 핵심 소재가 뭔지를 찾고 그 소재에 관련된 주제가 뭔지를 찾는 게 다음이겠죠. 그걸 첫 세네 문장을 읽을 때 다 완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빈칸 문제를 풀고 이건 빈칸 문제 이외의 모든 지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문을 받아들일 때는 소재를 찾아야겠구나. 그 다음에는 주제가 뭔지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처음 시작에 education이 나왔으니까 소재 딱 나왔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거구나. 그러면 education 표시를 하고 넘어갑니다. At its best, 교육이 최상의 상태일 때는 teaches more than just knowledge.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왔어요. 뭐요? more than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more than이라는 표현은 not이라는 표현이랑 같아요. 자, not이라는 표현이랑 같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빈칸은 그 글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빈칸 채우기를 할 때 주제를 알려주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읽어야겠죠. 다른 부분은 비교적 간단하게 읽거나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빈칸은 보통 뭐랑 연관된다고요? 주제랑 연관돼요. 그래서 글 속에서 주제 관련 부분에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not이라는 표현은 단서가 되지 않습니다. 주제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단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빈칸과 연관이 적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re than, 즉 not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말에 집중을 덜 해도 됩니다. 왜? 빈칸과 연관이 적은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just knowledge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단순한 지식이라는 설명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it teaches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it도 바로 education이죠. 그래서 중심 소재를 설명하니까 정확히 읽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교육은 가르칩니다. 뭐를?
비판적인 사고를. 자, 비판적인 사고, 이거는 education과 연관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물결 표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중심 소재랑 연결된 거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중요한 critical thinking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집중해 볼게요. The ability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멈추고 생각하는 능력. 뭐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 행동보다 생각을 더 먼저 한다는 거죠. 생각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To avoid succumbing to emotional pressures. 피하는 거예요. 뭐를요? succumbing은 뒤에 주석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굴복하다죠. 그래서 계속 해석해보면 굴복하는 걸 피하는 거예요. 뭐에 굴복해요? To emotional pressures. 감정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avoid니까 뒤에 있는 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emotional pressure는 소재와 연관이 적은 겁니다. 아까 knowledge가 연관이 적었던 것처럼 emotional pressure도 적은 거예요. 연관이. 구분 가시나요? 다음 쭉 읽어볼게요. This is not thought control. 자, 여기서도 not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아니다. 즉,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소재랑 연관이 적은 거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고 쭉 읽어볼게요. It is the very reverse. thought control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반대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하니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자세히 읽어보면 mental liberation. 자, mental liberation은 소재에 대한 설명이니까 물결치고 갈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의 글을 읽으면서 소재랑 주제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소재는 뭐였어요? education,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은 critical thinking을 가르치는데 그건 생각을 하는 거고 emotional과 관련이 적은 거다. 그리고 생각 컨트롤이 아니라 mental liberation, 즉 정신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소재와 연관된 주제는 뭘까요? 아, 이 밑줄 친 게 중요하다는 말이구나 라는 주제를 모호하게라도 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볼 건데 그 다음 문장에 지금 어떤 표현 나왔어요? even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자, even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냐면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필자가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ev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even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보통은 even 뒤에 주어 나오고요.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even 뒤에 주어, 동사, 명사가 나온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even 뒤에 나오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내용이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주어도 명사에 동사할 거다 라고 해석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심지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뒤에 뭐 주어, 동사, 명사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심지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심지어라는 말 자체가 역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심지어 뭐 한 것도 뭐 할 거다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필자는 여기에 이 글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글에 나와 있는 even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Even the most advanced intellectual, 심지어 누구도요? 가장 발전된 똑똑한 사람도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얘가 형용사인데 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왜 명사로 해석을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바로 뭐예요? 명사를 의미해요. 즉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심지어 will be imperfect at this skill. will be imperfect까지가 동사죠.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뭐에? 이 스킬에.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스킬은 뭐예요? 바로 mental liberation이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This skill이 mental liberation이에요.
그러면 가장 똑똑한 사람도 심지어 mental liberation에 불완전할 것이구나. 즉, 이 mental liberation을 가지기 쉽다, 어렵다,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even이 포함된 문장이니까 mental liberation을 강조하는 문장이구나. 이 mental liberation이 되게 중요한 소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한번 볼게요. but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but이 나왔다고 무조건 앞의 내용과 반대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단순한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앞에서 똑똑한 사람도 이 스킬은 갖기 어려울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무조건 마이너스,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냥 글 자체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읽는 사람, 독자의 의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이 글에 녹여내면 안 됩니다. 그냥 필자가 쓴 글이구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but은 내용을 어느 정도 반전시킬 거구나 라는 느낌만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전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뒤에를 볼게요. Even imperfect position of it. 자, 여기서 또 even이 나왔어요. Even 심지어 imperfect position of it. 불완전한 소유를 하는 거예요. 뭐에? it에. 그런데 여기서 it은 또 뭐예요? this skill을 말하죠. this skill은 뭐였어요? mental liberation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mental liberation의 능력을 불완전하게만 가지고 있어도 라고 여기까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but 앞에까지 mental liberation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imperfect하게만 가지고 있어도 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까지만 채웠어도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이 정도의 주도권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술술 풀려요. 그럼 계속 볼게요. 빈칸 뒤에 뭐 나왔어요? of 나왔죠. of being stimulus driven 나왔으니까 이 앞에는 명사가 나왔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명사를 동사한다 라는 게 빈칸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주어 나왔으니까 지금 뒤에 동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빈칸에 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명사를 동사한다. 이 mental liberation을 조금만 소유해도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명사를 동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보기를 가는 거예요.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방금 제가 말한 게 뭐였죠?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명사를 동사한다 라고 주도권을 잡았죠. 그러면 이 내용 앞에 뭐였어요? mental liberation을 완벽하지 않게 소유하더라도 자극 추구 명사를 동사한다. 주도권 여기까지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돼요?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어야겠죠. 왜? 지금 주어인 imperfect position of it을 필자는 긍정하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보기로 가볼게요. 자, 1번 intensifies people's danger. intensify는 강화하는 거예요. 뭘 강화해요? 사람들의 위험을. 자, 이거는 지금 긍정적인 내용 아니죠? 도움이 된다는 내용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 enhances our understanding. 향상시키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의 이해를. 자, 2번은 보기의 내용만 보면 긍정적인 내용 같죠? 자, 그런데 지금 이 understanding이 뭐의 수식을 받아요? of being stimulus driven이라는 수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자극 추구의 이해를 향상시킨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빈칸이 글에 들어가면. 그러면 자극 추구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맥상 부정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빈칸이 글에 들어갔을 때 문맥상 어떤 내용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3번 frees a person from the burden.
자, 여기선 명사 뭐예요? The burden이죠. 자극추구라는 짐을 free, 없앤다 라고 하고 있죠. 자극추구라는 짐을 없애는 거. 이 필자가 지금 자극추구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왜 아까 emotional pressure도 안 좋게 본 거니까 stimulus driven도 emotional pressure랑 같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자극추구를 짐으로 보는 거 맞고요. 그거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도 맞아 볼게요. allows us to accept the inevitability. 허락해요. 뭘 허락해요?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을? 불가피함을. 우리가 불가피한 걸 받아들이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빈칸에 들어가면 자극추구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이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추구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완전히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아니고요. 자, 5번 requires one to have the experience. 그럼 자극추구 경험을 하도록 요구한다. 즉 이게 문맥상 들어가면 자극추구를 하라는 내용이 되니까 마이너스 내용이라서 5번은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 빈칸이 들어간 문제까지 읽고 바로 판단을 해서 보기로 갔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을 쭉 읽어보면 다 stimulus driven, 즉 mental liberation과 반대되는 내용인 stimulus driven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글 뒷부분은 결국 stimulus driven이 burden이다, 짐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글일 뿐이지 이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mental liberation에 대한 근거는 이미 다 앞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3-4문장을 읽을 때부터 소재와 주제를 잡았어야 이 빈칸에 들어가는 보기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건 이 of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을 잘 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 몰랐으면 먼저 보기를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보기를 봤을 때 뒤에가 다 명사죠. 뒤에가 다 명사이기 때문에 of 뒤에 있는 게 얘네들을 수식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기의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자극추구에 이것을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문맥상 뭐가 맞는지를 판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5년 수능 영어의 32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어떤 점에 유의를 했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 풀 때 첫 3-4줄을 읽으면서 뭐를 파악해야 돼요?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주제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소재를 파악했어야 되고 그 소재를 통해서 주제는 이거구나를 파악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단어를 선별을 했어야 소재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거고요. 중심 소재를 설명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물결 표시했던 것처럼 표시를 해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독해를 해선 내용 전체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항상 손은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은 물결 표시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even은 역설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even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주제와 연관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문제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번 강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자, 1번 볼게요. 지문을 처음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나오죠. 그걸 일단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표시를 하는데 바로 단어 뜻을 찾지 말고 혼자 먼저 유추를 해보세요. 자, 이 유추하는 능력은 수능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스스로 유추해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읽으면서 긴 문장을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읽어나가고 있는지 혼자 판단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판단이 안 되면 독해 연습을 다시 해야겠죠. 자, 이번 32번 문제도 굉장히 긴 문장이 많았어요. 특히 요즘 평가원 문장에서는 이렇게 반점이 나오면서 문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점이 나왔을 때 그게
어떤 걸 수식하는지, 어떤 걸 뜻하는지를 확실히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그걸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주제를 잘 파악해가며 읽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그냥 글을 수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읽어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전체 내용이 뭐구나 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글이 읽히는지 계속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5학년도 수능 영어 32번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